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요,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안타깝게도 5명이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사회부입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가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무차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안모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5명이 숨졌고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5명 가운데 3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2살의 어린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112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정신적 충격으로 8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현장에서 4시 50분쯤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이희석 진주경찰서장이 총괄하는 수사 TFN 프로파일러 2명을 포함했고 초동 수사엔 진주경찰서 형사 39명 전부를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그야말로 참변입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흉기 난동 사건, 조금 전에 이혁준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오늘 있었던 사건 일단 개요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새벽에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4층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오늘 새벽 4시 30분에 진주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아하, 네.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내부 가재들도 지금 재가 될 정도로 20여 분 동안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네. 복도형 구조의 아파트였는데요. 이렇게 복도도 시커멓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건 이 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네. 불을 지른 남성이 불이야라고 외친 후 주민들이 대피하자 계단에서 흉기를 무차별로 휘둘러서 5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이 방화 난동 사건으로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타깝게도 지금 흉기 난동 공격에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주민분들 5분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당시의 상황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김상균 변호사님, 당시에 112에 신고된 내용만 봐도 당시의 상황이 정말 아비규환이었다, 이런 걸 좀 짐작해 합니다. 네, 새벽 4시 30분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면으로 말 그대로 수면 중이었을 겁니다. 근데 불이 나는 그 자체로 말 그대로 연옥이었을 텐데 네. 그것으로 모자라서 탈출하는 주민들을 기다렸다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공격을 하고 네. 게다가 피해자 중에서 12세의 그렇죠. 아동도 있습니다. 네. 거의 테러 수준으로 보인다고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나 물론 이 피해자가 생겼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고 지금 끔찍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더욱 충격적인 건 장희영 교수님, 12살 된 아이도 지금 흉기로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 발생한 일이라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일인데요. 네.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건 누구든 밖에 나와야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진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려서 살해를 했다. 그것도 지금 12살 아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나이니 성별이니 아니 가리지 않았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네. 사람 입장에서는 12살짜리 아이가 따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총 18명의 사상자 중에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잖아요. 네. 근데 5명이 모두 사망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모두 그 흉기에 찔려서 사망을 한 사건이거든요. 물론 아하. 화재 피해자도 몇 있습니다만 문제는 5명의 이 흉기로 인한 5명의 또 아직 사망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중상이라는 거예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끝까지 이분들의 생명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어쨌든 끔찍한 사건이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추가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참혹하고요. 그야말로 참변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범인은요. 현장에서 일단 검거는 됐습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뭐 일단은 우리가 계속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인 건가요? 예. 뭐 불을 내고 뭐 흉기를 휘두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뭐 계획인지 우발인지 그것도 일단 조사를 해봐야지. 지금은 뭐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그 피해자 중에서 이 혹시 일면식이 있다거나 이 피해 의자라니까 그 가해자랑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뭐 다들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유족하고 뭐 피해자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혹시 임금체불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경찰 수사하는 이야기고, 예, 신빙성은 없습니다. 해밀성 없다고요? 예, 신빙성은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수정 교수님, 물론 지금 경찰도 상황이 아직까지는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서 져야만 지금 뭔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단계 같은데 지금 범행 동기가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 뭐 합리적인 동기라고 보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불 낸 곳이 자기 집이에요. 네. 새벽에 자기 집에다가 불을 내고 그럼 결국은 손실은 자기가 일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해놓고서는 그러고 놓고서는 계단에서 기다려가지고 네.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집집마다 사람이 빠져나오자 그중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인 3명, 30대 여성 그리고는 12살 먹은 아이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서 살해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일을 벌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노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의 주인공처럼 네. 소위 극도로 반사회적인 사람들 누구라도 네. 무차별적으로 내 이제 분풀이를 하겠다 이런 네. 이제 그 대상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는 또 다른 이제 부류의 사람들 중에 정신병적인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의 소행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전혀 합리적 동기로 지금 불을 내고 살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범행 내용을 보면 비교적 계획적으로 보여요. 아마도 인화물질이 있었을 것이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고 계단에서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뛰어나올지 예견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사람을 살해할 동기가 애당초에 없었으면 그렇게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 우발로 보기는 네. 여러 가지로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앞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 범죄인지 우발 범죄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경찰조차도 단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단정하진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전문가이신 이수정 교수님 말씀을 들려보면 계획범죄, 현재로서는 정황상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 당시에 이 현장을 목격하신 분, 주민분의 얘기도 지금 자신의 집에 불을 낸 곳인 4층이에요. 근데 이 범인이 2층 계단에서 흉기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화재로 대피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방비로 공격을 당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갖다 일으킨 것 자체가 일단은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과 계획적인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화재를 일으킨 거는 본인이 뭔가 이제 끝장이 났다, 절망감, 분노 그런 것 때문에 화재를 일으켰을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자기 집에 화재를 일으키고 불이야함으로써 사람들을 갖다 대피하게끔 한 다음에 네. 사람들을 일종의 특정 방향으로 몰아서 네. 흉기를 통해서 살인하기 위해는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왜 여러 사람을 갖다 살해하게 된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네. 그중에 본인이 원하는 게 특정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특정인을 갖다 본인이 막상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특정인을 갖다 본인이 특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가능한 한 살인을 저질러야지 본인이 특정인을 갖다 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 가능성은 본인이 그 주민 전체에 대해서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 주민 전체가 자기를 갖다 뭔가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피해를 주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어떤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대한 분노가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본인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자신의 집에서 일정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원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어떤 그 살해를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수정 교수님, 지금 저희가 이 CG로도 보여드립니다만은 경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취재를 한 내용이에요. 오늘 임금체불 불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일단은 전해졌는데 이건 어떤가 사실관계를 물어봤더니 지금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확인 결과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 역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의 네. 기억 속에 임금 체불이 됐던 적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아하, 네. 만약에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불안정한 상태라면 네. 그때 그 당시에 불만으로 본인의 인생이 추락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뭐 일종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가지고 뭐 임대 아파트였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곳에 이제 와가지고 이들과 어울려 사는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이웃들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 같은 이런 피해망상이 생겼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불행의 시작을 임금 체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전혀 횡설수설로 쓸데없는 진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을 전부 받아 적어가지고 나중에 범행 당시의 동기나 또는 네. 정신 상태를 추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사실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참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장희영 교수님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당하신, 특히 물론 화재 피해로 지금 병원에 실려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게 이 범인의 흉기 공격에 5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그야말로 연령대도 지금 가리지 않았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지금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뭐 너무나 큰 참사이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지금 당한 사고라서 아마 다들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일단은 사망자가 있는 가족들은 뭐 더더군다나 지금 상처라든지 놀라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어떤 감정이 먼저 앞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혼란스러우실 것 같고, 문제는 아직 사망하지 않은 분들의 가족들도 사실은 깨어나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한테는 지금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평생 아마 어디에 살든 간에 이웃들을 의심을 하거나 두려움 그러니까요. 대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안타깝기도 하고 일단 지금 바라는 건 더 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원인이라도 좀 똑바로 규명이 되는 게 그나마 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좀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흉기 난동 방화 사건의 목격자, 이 주민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고 있는 상황이고 대피해가지고 있고 또 뭐 못 내려가니까 예. 뭐 옥상으로 올라가고 예. 또 그냥 뭐 아우성이죠. 그 동에 사시는 분이 예. 또 피해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예. 옆에서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도 이제 목격했고 칼로 휘두르고 해서 대피해가지고 있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그분은 막 자기는 이제 뭐 칼끝으로 조금만 스쳤는데 어디서 있었답니까? 2층에서 있었답니다. 2층이요? 예. 그 범인 집이 2층입니까? 아니 4층이죠. 범인 집은 4층인데 2층에 서 있다가 예. 막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막. 계단에서 예. 또 막 피신하러 내려오는 사람들. 불이 났으니까 일단 연기가 많이 나고 불길이 있으니까 예. 또 피하러 막 내려오다가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테러는 그러니까 계획적인 거 어차피 자기는 예. 불을 질러 놓고 칼을 들고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뭐. 예. 그렇죠. 완전히 뭐. 지금 이 목격자분은요, 이 해당 화재가 일어난 동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 옆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그 새벽 시간에 옆동에 사시는 분한테까지 지금 아수라장, 지금 불이야, 이런 이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있으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아비규환이었던가를 좀 짐작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계단식,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비율이 높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도주를 하기 위해서 한쪽 에만 이제 비상 계단이 있잖아요. 네. 그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아하. 그런 와중에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만큼 놀래가지고 아주 네. 아우성이 났겠습니까? 물론 119에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러한 이제 뭐 위험을 당면해가지고 뭐 아주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길목을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런 이제 흉기를 가지고 길목을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걸 그냥 단순 우발로 볼 수가 있겠는가가 계속 의문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인명피해를 5명이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걸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다음에요. 김상균 변호사님, 이 상황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다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이야라고 이 사람이 외쳤대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주민분들은 당연히 옷까지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정신없이 화재를 피하고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우선 불이라고 자기가 불을 지르고 나서 네.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나오길 기다렸던 거죠. 기다렸다가 준비해둔 흉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차별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정말 큰 피해가 있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들의 그 느꼈을 그 고통이라던가 네. 그 괴로움, 뭐 그런 경악스러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자, 진주경찰서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도 지금 이 사건 수사 TF에 지금 지원을 할 정도로 이 사건을 지금 경찰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지금 오후 2시에요. 오후 2시에 이 사건 관련 일단 1차 수사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정확한 범행 동기가 뭐고 혹시라도 앞서 우리 장희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추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참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